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한 주가 진짜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좀 많은데요. 깊이 읽을 뉴스보다는 쭉 오늘의 가십들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뉴스를 찍었는데, 보니까 화면을 안 바꾸고 계속 찍었네요. 다시 찍습니다. 같은 얘기 두 번 하는 게 힘든데, 금리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북한 리스크에 이어 금리 리스크가, 다시 말해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제 좀 팽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금리도 올리고 풀려 있는 돈을, 유동성을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가 꾸준히 내려왔고 미국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이던 시절에서 계속 올라와서 현재 지금 1.25%포인트로 1.25%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기준금리가 같은데, 지금 일단 미국이 올 하반기 정도에 아마 0.25% 정도 기준금리 올릴 것 같대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결국 이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달러 리스크도 있고, 그럼 결국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해 왔는데, 이렇게 늘어나 있는 부채 자체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되게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하반기부터는 금리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 경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주의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하반기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리, 이제 또 부동산 시장 자체는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강남 매수세가 살아날 조짐이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2주째 상승폭 확대했다 그래요. 지난번에 한국감정원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오늘은 KB 국민은행 시세 자료인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했는데, 그 중에 서울이 0.08% 상승했대요. 그래서 지난주 0.04%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하고요. 경기 인천도 올랐대요. 0.03%. 개 중에 많이 오른 데가 강남 4구래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특히 강동구가 많이 올랐고요. 송파구도 많이 올랐어요. 송파구 오른 거는 잠실주공 아파트 재건축 추진하고, 그 주변에 이제 지난 달에 건축심의 통과된 재건축 단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자체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다. 바닥 찍고 다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모양새 자체는 그런 것 같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재건축 얘기 조금 할게요. 이사비, 이주비, 주거이전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설명드린 데가 있는데, 이사비는 이사할 때 주는 비용으로 조합원들한테 주고, 이거 드릴게요, 이사하는데 쓰세요, 이런 시공사에서 일종의 주는 당근책? 어떻게 보면 일종의 뇌물? 이제 그런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이주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여금에서 나중에 돌려받으면 받는, 이제 이주비에 대한 이주비 대여금 이자는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돌려줘야 될 돈, 그냥 주는 돈, 이런 건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사비는 한 1,000만원에서, 제가 최고로 많이 제안서 들어온 것 중에 본 게, 저는 3,000만원이에요. 물론 그 이상 아마 제안 들어갔던 사업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 반포 1, 2, 4주군 현대건설이 7,000만원이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 금액이 이사비 그렇게 주면 안 된다, 시정하라 그래서 현대건설이 수용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정에 보면 통상적으로 이사비라고 한 게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대부분 많은 건데, 그 이상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시정하라 그래서 현대건설에서는 수용하겠다 그랬고, 이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어쨌거나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겠습니다라고 쓰겠다라고 하는 돈은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형태로든 어떻게든 녹여서 이행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하겠다.
다른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재건축 얘기를 한 개 조금 더 할게요. 과천주공 1단지 아파트는 올 초에 제가 뉴스를 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포스코건설이 시공사였는데 공세합의를 포스코건설에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600억이든가요. 공사비를 여기 그러네요. 600억 가량을 사업비를 좀 올려달라 그랬더니 조합에서 그거 올려줄 수 없다. 그리고 그럼 니네 하지 마. 시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이제 새로 시공사 뽑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공사 수주하는 게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밋 대우건설의 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서밋을 쓸 수 있냐 없냐 뭐 유일하게 뭐 쓴다. 그 다음에 뭐 과천 안에 있는 다른 대우건설사의 시공사인 다른 단지는 뭐냐 이거 갖고도 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긴 했었는데요. 뭐 아무튼 이제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대우건설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 기존의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 쪽에서 이제 현장을 우리가 여기는 맡아서 하고 있던 데고 지금 뭐 이렇게 해지되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들이 있었고 좀 판결이 일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심 법원 판단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건설이 원래 시공자였는데 대우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되긴 했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는지 이런 게 여전히 지금 다툼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판결을 하고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유치권. 왜냐하면 포스코건설이 여기 사업하고 뭐 이 점유하고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테니까 유치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도 또 소송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을 포스코건설한테 다시 주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이 여전히 이제 그렇게 가기는 할 건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건설회사 간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하는 까닭이라서 이게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관건은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고 조합에서는 이달 말까 30일까지 조합원 분양 완료하고 연내 관리 처분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슬아슬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관리 처분인가 접수까지만 하면 일단은 뭐 이런 갈등 부분은 갈등 부분인 거고 접수까지만 하면 초과이익 환수는 피할 수 있는 거니까 꾸겨서 맞춰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분양신청 이달에 하면 공람하고 하면 얼추 시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얘기도 하나 할게요. 재건축 얘기했으니까 은평구 가련 1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4,440가구 대단지 조성이랬는데 이제 요거 위치 한번 볼게요.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나요? 여기가 은평뉴타운이에요. 은평구의 제일 끝자락. 이제 은평뉴타운 딱 바로 지나면 지축 요번에 공공주택지구 분양했잖아요. 요번에 한림프레워까지 분양하죠. 그러니까 지축지구의 3개의 단지가 현재까지 분양을 했는데 그 밑에 은평뉴타운이 있고 그 밑에 쪽에 보면 3호선 라인으로 통일로 주변을 이렇게 쭉 연신내 불광동 연신내 이렇게 구파발 이래서 가잖아요. 그 좌우로 주거지역들이 있고 밑에 이제 조금 내려오면 밑에 녹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녹번 1-1, 1-1-3구역 지금 녹번 1-3은 아파트 재개발해서 들어가 있고 1-1이랑 1-2는 지금 삼성이랑 현대랑 지금 공사하고 있고 이 주변으로 은평구도 재개발 구역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굉장히 큰 단지예요. 보면 가련 1구역이라고 연신내역에서 이쪽에 올라가면 4,140가구 건축심의가 통과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업시행인가로 가는 단계인 거죠. 근데 우수 디자인 부분으로 건축해서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발코니 삭제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에 되게 완화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짓는 아파트들이 디자인 이렇게 발코니들이 축소되거나 삭제된 방들이나 거실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들 그래서 디자인을 신경 쓰게끔 그렇게 보통 이제 돼 있죠. 그래서 발코니가 서울에서 짓는 아파트들은 좀 좁아서 별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 한편으로 있긴 있는데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면적인 발코니를 그렇게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우수한 디자인이라서 발코니 면적 삭제 비율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충 조감도를 봤더니 되게 일부 고층도 있지만 뭐 최고 23층이니까 그렇게 고층은 아니죠. 뒤쪽이 보면 이렇게 산이 있어서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종이 높은 용도가 그렇게 뭐 3종 주거지역 이런 건 아니고 뭐 1, 2종 주거지역 섞여 있지 않았을까. 있어봐야 한 2종 일반 주거지역들이 대부분인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높이도 못 찍고.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산 쪽으로 보면 테라스 하우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중정형 스타일의 디자인의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그런 건물들도 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은평구 쪽도 과거에 한 2004년 이때 이제 기본계획, 서울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짓던 재개발 구역들도 이제 얼추, 여기는 가련 1구역은 언제 이제 기본계획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재개발들의 막차탄, 지금 이제 서울시가 계획을 잡고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이제 거의 끝물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신규 지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법원 공시 책방 퇴거 명령, 젠트리피케이션에 밀려난 미래유산이라는 제목인데요. 공시 책방이라고 돼 있죠. 이게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되게 소중한 유산 자원이다 뭐 이렇게 뭐 지정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건물 뭐 내용을 보니까 뭐 그렇죠.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올려달라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공시 책방이 임차인으로서 여기를 이제 사용해 오셨는데 보니까 임료도 몇 개월 밀리셨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명도 소송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임대료 자체를 조금 많이 올려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지가가 오르고 상권이 변하면서 이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버티기에는 힘든 업종들 이런 게 밀려나는 과정인데, 또 특히나 의미 있는 그런 뭐 건물 의미 있는 어떤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슈화 되는 것 같죠. 뭐 내용은 그렇대요. 옛 건물주가 건물을 팔기 전에 임대료 2배 올려주세요. 그래서 원래 120만원, 130만원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셨는데 월세를 뭐 한 250만원 내거나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일단 그렇게 소송을 해놓고 매매를 했고, 그 다음 새 건물주도 이제 임대료를 300만원으로 올려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 임대료를 다 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 내겠어요. 했나봐요. 그랬더니 이제 명도 소송을 했고,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판결이 중요하죠. 판결이 뭐냐면, 자, 판결은 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하라. 다시 말해서 공시책방은 나가세요 라고 1심 판결이 났다라고 그래요. 이유는 일단 연체료도 3개월 이상 있었고, 연체가 3개월 이상 있으면 그에 따라서 계약,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뭐 책방의 가치도 있지만 그 가치라고 하는 게 판결이 그러네요. 공시 책방의 문화적 가치는 장소 또는 건물과 결부되어 있기보다는 책방이 소지한 서적과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단골 고객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되는데, 만약에 이 가게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이전되더라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가게는 비워주고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좀 봐두시고 넘어가실 만한 부분일 거라 생각해서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예요. 이번 주의 마지막 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훈풍 타고 미니 재건축 속도라는 제목인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올해 서울서 인가받은 조합이 10곳이고 사업기간이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포함이 된 지는 벌써 한 5, 6년 됐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된 사례들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가받은 조합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가받은 조합만 10곳이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데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업 절차를 줄인 빈집법이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도시재생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택지 중심으로 가던 어떤 주택 공급 방식을 도심지 안에 재생 이런 형태로 푼다. 안에 소규모 정비로 푼다라고 그래서 이제 재원들을 자꾸 이쪽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H가 참여하면서 자금 조달 어려움도 해소가 되면서 이 도시재생 사업들이 되게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착공한 단지가 천호동 강동구에 가면 동도연립이라는 데가 착공을 했고, 면목동 우성주택이라는 경우 같은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고, 사업시행 인가인 데도 한 3군데 있고, 조합 설립 나온 데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특히 뭐 이 중에서도 강남권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되는 데들 같은 경우는 좀 인기 있다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에 첫 완공하는 단지, 동도연립이 연말에 입주를 하나요? 연말 내년 초 정도? 이런 사례들은 가서 사례를 놓고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기사는 따로 링크는 어차피 다 드리겠지만 저는 이 기사가 좀 되게 좋은 기사인 것 같거든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기사는 제 블로그에 좀 스크랩을 해두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좀 여러 개의 뉴스들을 두루두루 읽어봤네요. 뉴스 읽는 과정에서 사실 이거는 빼자 해서 처음에 한 10개 정도 기사를 꼽아놨다가 몇 곡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쩌면 오늘 오후에 좀 깜짝 영상으로 또 다시 인사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